홍인표의 왈왈왈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정유진 기자고요. 오늘은 이 녹색 아편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골프 금지령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홍인표 선배 나와 계십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이 딱 30번째네요. 원래 땡으로 끝나는 걸 잡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괜히. 딱 30번째. 아, 참. 이번에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예. 하반기 미국 연수 간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아, 근데 예.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예, 제가 또 8월부터 이제 1년 동안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참 언론이 꿈나무가 되려고 공부를 하러 가는데 마침 오늘 제가 비자 인터뷰하고 왔어요. 어때 영어는 잘 됩니까 그래? 저 되게 긴장해가지고 갔는데 뭐 다행히 별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국 가는 사람이 많은지 정말 몰랐어요. 진짜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평일 낮인데도. 지금 그거 아닌가요? 무비자 아닌가요? 미국 가는 게? 그러니까는 그 장기 거주 유학 등 각종 그렇군요. 이유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시 미국은 한국과 특수 관계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보면은 예. 그 미국 대사관 앞에 예. 그 미국 영사관이죠. 중국에 있는 미국 예. 대사관. 그래서 예. 거기서 비자 줄을 서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그 얼굴 표정을 보면은 예. 굉장히 긴장되고. 그러니까 거기 너무 괜히 위압적이고 무서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굉장히 예. 인상적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저도 괜히 긴장되더라고요, 진짜. 참 아무튼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만 지금 좀 바쁜 상태인데,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중국의 골프라고 이제 했는데요. 이 골프하면 사실 가장 이 대표적인 귀족 스포츠라고 이제 꼽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정말 재밌네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골프를 중국에서는 녹색 아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녹색 아편이 사실은 골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스키하고 네. 스킨스쿠버 세 개를 합쳐가지고 녹색 아편이라고들 많이 부른다고요. 스키랑 스킨스쿠버도 인기가 많나 보죠, 중국에서? 예,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묶어요? 예, 그렇게 묶어서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녹색이라는 것은 역시 몸에 좋다, 건강에 뭐 좋다 이런 뜻인 것 같고 아편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 빠지면 평생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뭐 스킨스쿠버 이런 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맞아요. 거죠. 예, 친구 중에 하는 애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빠지면 이제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 녹색 아편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안 좋은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또 역사적인 원인도 좀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 골프가 생긴 게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9세기에 인도가 그때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때 골프가 처음 들어오고 그때 함께 들어온 게 아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아편하고 그다음 골프가 인도를 거쳐서 홍콩 그다음에 중국 대륙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중국에 골프장이 생긴 게 1896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 하여튼 100년 이상이 됐는데 이 상하이에 처음 이제 골프장이 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49년에 중국 공산당 정권에 들어선 다음에 역시 골프를 갖다가 부르주아의 운동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골프장에다가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부터 골프가 옛날부터 부르주아 운동이라는 이미지가 원래부터 있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상태고 1984년에 홍콩 사업가가 와가지고 처음에 광둥성에다가 이 현대적 의미의 골프장을 처음 지은 거죠. 현대적 의미의 골프장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80년대 예, 다시. 맞습니다. 예. 아편 전쟁은 워낙 유명하니까 아편은 뭐 잘 아는데 그때 골프가 같이 들어왔다는 거는 좀 재밌네요. 오늘 알았는데. 근데 요즘에 이런 골프가 지금 중국 대륙에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예, 아까 뭐 골프 금지령 내렸다고 하셨는데 왜 무슨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보면요. 국가발전기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또 국토자원부 이런 11개 부처가 연명으로 공동으로 통지문을 갖다 지방정부에 하달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문제가 있는 골프장은 이제는 문을 닫도록 하겠다. 뭐 이 전수조사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되면은 무조건 닫게 하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2013년에 벌써 77개 골프장이 이제 영업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2014년 작년 이제 연간 라운드 횟수로 보면은 2013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2% 이상 줄었고, 그다음에 중국 사실 골프 인구가 흔히들 1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인구라고 핵심 골프 인구라는 거는 뭐냐면
1년에 8번 이상 이제 골프장에 간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41만 명인데 이것도 2013년보다는 한 3%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영업 중단 골프장 숫자라든가 뭐 아니면 라운드 횟수라든가 골프장 핵심 인구 이런 걸 보면은 다 하여튼 2013년보다 2014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징하고 이제 광동성 이런 데 보면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많게는 한 30% 이상 줄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얼마 전에 3월 말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중국 전역에 66개 골프장을 새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도 5월 말까지 문을 닫아라. 이렇게 돼서 상당히 이제 아주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문을 닫으라는 거는 아예 폐쇄하고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영업 정지가 아니라. 예, 그렇죠. 영업 정지가 아니고 문을 네, 닫고 아예, 이제 하라는 건데 예. 지금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원상 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아, 사업도 그만두고 원래 있던 땅으로 똑같이 바꿔라.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농경지라면 이제 농경지로 바꾸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문 닫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옥수수밭이 돼버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떼가 와가지고 그 페어웨이에 있는 그 이제 풀을 갖다가 뜯어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산시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석탄 탄광이 많은 곳인데 여기는 원래 그 탄광 옆에 쓰레기 매립장을 갖다가 사실 골프장으로 바꾼 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골프장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여기도 그 66개 뭐 이를테면 이번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그러면은 골프장을 갖다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시 바꿔야 되느냐? 예.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진짜 사실 이게 골프장이 워낙 제초제 같은 거 많이 쓰고 이래서 그 땅을 원상회복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워낙 또 골프가 이제 좀 이 워낙 귀족 소수만을 위한 이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 강경 이런 대응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는 이 시진핑 주석이 최근 하고 있는 이 반부패 사정과도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보면은 중국 중앙정부가 골프장에 대해서 이른바 정리정돈 작업을 한다. 이거는 이제 골프장 질서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다음에 이제 반부패 투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골프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위 당간부하고 그리고 재계 인사들하고의 정경유착을 갖다 이번에 뿌리 뽑겠다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올 들어서는 골프장에 찾아오는 뭐 당간부들은 전혀 없고 원래 보통 이제 관리들이 이제 골프장에 오면은 후원자라고 하나요? 스폰서라고 하는 기업인들이 여러 명 따라왔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싹 사라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된 비리 공무원들 보니까 사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는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없앤다는 건데, 그래 광둥성 그 선전 심천이라는 데 보면은 미션 힐스 골프 클럽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 타이거 우즈도 오고 뭐 그렇죠. 뭐 유명한 대회가 많이 열렸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108홀 골프장이니까. 원래 18홀이 이제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 물이 6개가 있는 뭐 엄청난 골프장인데 여기도 지금 사정 당국하고 한 라인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공무원이 오기만 오면은 바로 즉각 제보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라인이 설치가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뭐 누가 치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뭐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벌써 역시 중국 공무원들은 뭐 눈치가 빠르니까 뭐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이 감이 좋으니까 아예 얼씬도 안 하는 거죠. 참 골프가 문제인 건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이 골프가 공무원이나 이런 이 청탁과 뇌물의 온상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어쩜 이렇게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한국이랑 또 중국도 똑같은지 참 신기하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 한국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공항 같은 데 가면은 뭐 중국으로 골프 여행 가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만큼 중국의 골프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골프장이나 골프 규모가 이렇게 많이 성장해 있나요? 예, 지금 보면은 중국 전역에 골프장이 600개가 넘습니다. 600개가 넘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골프장이 한 40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뭐 또 부러워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중국 국토 면적의 1%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사실 많은 골프장 개수는 뭐 우리가 많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는 하는데 음. 그런데 이게 사실 10년 전에 음. 2004년에 중국 국무원에서 예. 신규 허가를 막았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골프장을 갖다가 새로 짓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내렸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보면 한 100개 있었는데 지금 10년 만에 600개가 됐으니까 엄청 늘었죠. 연간 한 40개씩 새로 열었는데 그래서 골프 업계로 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이 황금의 10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2004년부터 정부가 신규 허가를 막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규제를 또 밑에서 안 지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는 문턱을 높였는데 예. 지방정부에서는 문턱을 낮춰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뭐 여러 부패의 온상이다, 뭐 이미지가 귀족이다, 뭐 그런 거야 뭐 사실 어디나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신규 허가를 원천 봉쇄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게 일단 접근을 하자면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골프장을 아무데나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경지 같은 데다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산에 그러니까 숲이 우거졌는데 그 나무를 다 베고 거기다 골프장을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걱정을 하는 것은 농경지도 골프장 지금 지으면은 식량 안보, 식량 확보에 지금 뭔가 부담을 준다는 그렇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골프장을 관리하려면 물을 계속 줘야 됩니다. 잔디를 갖다가 이제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 소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 예. 지금 중국은 아시다시피 심각한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골프장 하나 이제 관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 연간 물 소비량이 10만 명이 쓰는 시민 10만 명이 쓰는 물 소비량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골프장 같은 경우는 물값을 또 아낀다고 해가지고 우물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수도세 아끼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 고갈 문제도 아유, 있습니다. 그러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골프장 짓는 거는 뭐냐면 숲을 파괴한다든가 또 수질 오염이 생긴다든가 이런 또 환경 오염이라는 또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은 이제 봐주겠지만 불법적인 것은 이번 기회에 이제 문을 닫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중앙정부의 의도인데 그런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합법적으로 승인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예. 골프장이 70개가 넘는데요. 예. 그중에서 합법적으로 받은 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현지 그냥- 지방정부하고 눈 감고 어떻게 예. 현의 그 일단 촌하고 촌의 간부들하고 업자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돈좀 지어 주고 눈 감아 그래 달라고 눈 감아주고 하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지은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리고 또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음. 하지 말아라고 금지령은 내렸으면서 음.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또 안 했습니다. 음. 이거는 왜냐하면은 국토자원관리차원에서는 역시 무분별하게 골프장 짓는 걸 갖다 막아야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관광 수입이라든가 스포츠 산업 진흥 측면 이런 데서는 또 그걸 갖다가 막 막는다고 해서 이 될 문제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골프장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을 못 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사실 뭐가 생겨나는 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골프 산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거일 수도 결국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 정부는 이 중앙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어쨌든 계속 만드는 거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겠네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죠. 예. 제일 큰 건 이렇게 돈이 된다는 거죠. 예. 일단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골프장 지으면은 경제적 이득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이제 내고 그러니까 꾸준히 또 영업 수익이 그쵸. 올라가면 이제 또 세금을 받는 거고요. 또 이게 대다수 골프장은 유명 건설 회사가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골프장하고 콘도를 갖다가 복합 개발하면은 무슨 골프 화원이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 분양가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건설 회사도 좋은 거고 또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또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이미지 개선 효과라 그러나요? 우리 마을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무슨 골프장이 몇 개 있느냐. 그걸 갖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분들이 사실은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할 게 사실은 뭐 마땅한 스포츠가 없으니까 골프를 갖다 많이 찾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지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골프장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자본을 많이 유치하면 역시 공장을 많이 가동하게 되니까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또 골프장 하나를 갖다 만들면 캐디가 200명 이상 필요하거든요. 예. 이런 뭐 소소한 또 실업률 해소에도 어느 정도 보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의 엇박자. 그러니까 중앙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을 갖다가 상류 정책, 하유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위에는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보통 그러면 어디 지역에 좀 많이 있어요? 베이징이 아까 70개 있다고 하셨고. 그리고 역시 베이징은 광둥성 이런 데가 많죠. 역시 경제가 발달해 있는 데가 많죠. 같은 쪽에. 그렇죠. 거기는 이제 외국 투자가 많은 데도 있지만 예. 또 그 현지 사람들 중에서도 수입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산층이 많은 데는 그게 또 수요가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서양에서 골프를 친다니까 야, 나도 한번 쳐보자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중앙정부가 하지 말라는데도 힘들게 꾸역꾸역 막 지었는데 이렇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며 또 찬바람을 이렇게 막 불고 있으니 지금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은 셈인 것 같은데 이거를 골프장들은 어떻게 극복하려고 할까요? 뭐 문을 닫으라면 닫아야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살아남기 위해 애를 쓰고는 있을 텐데.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그동안에 중국 골프장 같은 경우는 회원권을 팔아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이제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마치 있는 사람의 스포츠가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다. 대중의 스포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산층 화이트 칼라들도 쉽게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를 평일 같으면은 수백 원, 우리 돈을 한 수만 원 정도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골프장이 한 40% 적자입니다. 전체 골프장 40%가. 그래서 이제 뭐 흑자를 내도 뭐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가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성적을 좀 잘 내자. 지금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LPGA 같은 경우도 성적을 조금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우승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앞으로 남자 선수들도 성적을 좀 잘 내면 그러니까 골프업계에서는 국제에 대해서 성적을 잘 내면 이것이 골프에 대한 그 안 좋게 보는 시각, 국기선양, 효자 종목, 이런 식으로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 국장께서도 저기 중국 계실 때 골프 좀 쳐보셨어요? 그 골프장에서? 예, 저는 잘 못 치지만 몇 번 가보시긴 예, 하셨어요? 그렇죠. 한국이랑 골프 그건 똑같나요? 캐디가 막 이렇게 다. 한국하고 저기 뭐가 조금 다르냐면 거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캐디가 네 명이 보통 4명이 이제 한 팀이면은 캐디가 4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 치는데 한 명씩 있죠.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4명 치면은 한 팀이 4명인데 그중에서 거기서 캐디가 한 명밖에 없는데 1인 1캐디로 1인 1캐디죠. 근데 우리나라 캐디들이 더 이제 그걸 갖다 공도 더 잘 차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캐디가 중국 캐디보다는 1당 4라고 할까요? 연륜이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예전에 중국 그 산둥성에서 예를 들어 골프장을 갖다가 만든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현지에서 이제 농민들을 갖다 사실 캐디로 이제 많이 이들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용 골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 한국인 사장한테 심각한 얼굴로 아유 저분들이 이 와가지고 땀을 갖다 뻘뻘 흘리는데 그 사장님이 그분들한테 돈을 얼마나 주느냐고. 그러니까 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이 돈을 갖다 낸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 한여름에 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막대기로 휘두르는데 사장님은 저분들한테 수고비를 얼마를 주느냐고 물어서 웃은 적이 있다. 그렇네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중국 골프장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좀 한편으로 약간 놀랐던 게 그 땅덩이가 넓은 중국에 600개가 있는데 한국에 400개. 난 사실 그것도 좀 충격적이네요 지금. 그래서 좀 너무 많죠. 네, 지금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산천도 적고 나무가 지금 벌거숭이가 돼가는데 우리도 좀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식량 걱정을 할 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인데. 좀 그런 생각, 문제의식이 갑자기 막 드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골프 얘기도 골프지만 사실 중국 하면 축구 얘기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축구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애정이 좀 대단한가 보죠. 예, 그 시진핑 주석이 원래 학교 다닐 때 축구를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실 또 뭐 남자들이라면 또 다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는 저기 좀 유별나게 좋아했다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 예, 시진핑 주석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그 학교 축구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 쉬는 시간이 되면 늘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어. 시진핑 주석이요. 그런데 이제 시 주석이 다니던 일단 중학교가 그 1968년에 문화혁명으로 이제 문을 닫습니다. 이게 당 간부들이 많이 다니던 학교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돼가지고 문을 닫는데 그래서 15살 때 일단 그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잠깐 갔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시골로 가서 이제 농사를 짓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전혀 일단 축구공을 못 찼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1982년 돼 가지고 허베이성의 그 현에 이제 부서기로 갔는데 예. 그때 이제 그 사실 베이징에 자주 와가지고 축구 시합 같은 걸 갖다 자주 봤는데 그때 특히 뭐 그러니까 영국의 뭐 유명 프로 축구팀 와가지고 중국 국가대표팀하고 시합 붙는데 5대0으로 졌다든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아주 분기탱천한 복작이 터졌겠네요. 그렇지 분기탱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늘 진짜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중국에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인재도 그렇게 많고 스포츠도 그렇게 잘하는데 유독 축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공안증 막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거예요? 지난 월드컵 본선 한 번도 못 나갔나요? 한 번 나갔습니다. 나갔네요. 이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한 번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때 문제는 그때 예선 탈락을 했는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사실 베이징에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한 골을 갖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너무나 열망하고 그리고 이제 축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골을 넣으면 그 장면이 카타르시스 그렇죠. 그 13억 중국 인구들한테 주는 그 희열감 같은 게 엄청날 텐데 그때 결과적으로 한 골을 못 넣었어요. 그래 누가 차스 아마 골대를 맞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깝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저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그 한 골을 넣었으면 그걸 갖다가 하나의 모델로 해가지고 중국 축구가 훨씬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언제였더라? 2005년이었나요? 그때 중국 연변 출장을 한번 갔는데 그때도 그 마을 청년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고 막 공터에서 막 자기들끼리 축구 선수 뽑아서 축구 시합하고 막 그러더라고.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싶었는데 사실 축구는 중국의 국기죠. 굉장히 좋아하죠. 예. 안타깝네요. 좋아하는 만큼 성적이 따라줘야 이게 공평한 건데 좀 안타깝네요. 좀 참. 그래서 뭐 중국의 뭐 축구가 왜 성적이 안 좋으냐, 뭐 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디 보면 축구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황제들이기 때문에 혼자이기 때문에 협동 정신이 뭐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국 축구협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위에 상급 기관으로 이제 국가체육총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어서 사사건건이 다 손을 대 가지고 자율성을 확보를 못 한다든가 아니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축구 도박이 성행해 가지고 선수들이 쉽게 그 도박사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저기 우리나라 그 이장수 감독이 사실 중국 축구 감독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분 얘기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갖다 많이 안 한다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 중국 축구 선수들이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 프로축구 월급보다 훨씬 높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군대 면제가 없네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군대 문제라는 게 그죠? 우리가 저번에 그때 런던 올림픽 때 사실 동메달 딴 것도 그 동메달 따는 거하고 안 따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니까 죽기 살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참 아무튼 이렇게 좋아하고 시진핑 주석까지 이렇게 좋아하는 축구인데 이렇게 계속 성적이 안 나오니 중국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는데 어떤 건가요? 그 이제 중국 축구의 미래 청사진을 갖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중국 축구 개혁을 갖다가 일단 추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심개조라고 이게 뭐 정식 명칭이 중앙전면 심화 개혁 영도 소조라고 최고위급의 기구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소조 조장이고 여기가 이제 바로 중국 축구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2월 말에 보면은 중국 축구 개혁이 이제 총체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중순에 쉬운 게 일단 추진 과제를 만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이 심개조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 개혁부터 사회 전체 개혁을 주도하는 단체인 거죠. 그렇죠. 여기는 그 중에 하나로 축구 개혁을 축구 계획을 하나 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예. 심계조라는 여기도 이제 영도 소조인데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보면은 이 축구 계획 영도 소조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도 소조 조장을 갖다가 예, 류옌둥이라고 여자 정치국 위원이 있습니다. 여자 정치국은 그러니까 정치국원이라는 건 뭐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25명의 최고의 지도부를 말하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 이제 류옌둥 부총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스포츠 담당 부총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영도 소조 조장을 해가지고 축구 계획을 갖다가 이제 정치국원이 직접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무슨 의료개혁, 노동개혁 이런 거 들어봤어도 축구 계획을 지금 축구 개혁이 하시더라고요. 거기 나란히 어깨를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실 단기, 중기, 장기 해가지고 이걸 쫙 했는데 뭐 일일이 뭐 설명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세우는 일단 장기 과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하겠다. 두 번째는 월드컵 대회를 우리가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 그다음에 하나는 아시아 최강 수준으로 중국 축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자기 과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중기 과제에 예. 그 시간이 없어서 빼신 것 같은데 네. 아니 2년 동안 2만 개 학교에 축구를 필수 과목으로 그렇죠. 이게 왜 예. 그러냐 하면은 예. 청소년 축구 인구, 예. 예. 청소년 축구 인구를 많이 늘려야 예. 예. 인재 풀이 많아야 그렇죠. 거기서 예. 이제 뭘 갖다 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예. 이게 중국 사실 교육부에서 이런 조치를 갖다 마련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배구하고 농구가 있는데 예. 원래 3대 구기 종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 뭐 우리나라도 예. 마찬가지지만 예. 축구, 배구, 그다음 농구 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축구를 갖다가 집중 육성하다 보니까 배구 뭐 그다음 농구는 빼버리고 축구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부작용도 지금 생기고 있다. 규균형이 농구계와 배구계는 지금 머리띠 두르겠는데요, 지금. 거기는 이제 일단 우선순위에서 예. 좀 밀리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 월드컵에 대한 무슨 세 가지 꿈까지 꿈도 한 개도 아니고 세 가지나. 예, 그 이제 2011년에 우리나라 이제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그 베이징에 갔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시진핑 주석은 그 당시 국가 부주석이었죠. 이제 만나서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가 사인한 뭐 축구공인가 유니폼을 갖다 선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축구가 화제가 됐는데 자기가 이제 월드컵과 관련해서 세 가지 꿈이 있다. 그게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하고 월드컵 유치하고 또 월드컵 우승이라는 유치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우승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23년까지 이제 국가 주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하고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 두 번이 열리는데 그때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할 수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꿈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또 월드컵을 주최하는 거는 이제 2026년, 2030년 이거는 이제 사실 시진핑 주석 집권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지금 2026년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은 카타르에서 2022년에 열리기 때문에 이게 대륙별 순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이제 2030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월드컵 우승 같은 경우는 그 원대한 계획이다. 원대하네요. 그렇지만 진짜 계획을 세운다고 되겠느냐 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국가대표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그 나라 축구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클럽 축구부터 학교 이제 체육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변이 확대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잔디구장이라든가 뭐 이런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해외 출장 가서 축구 강국 예를 들어 독일이라든가 영국 가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원대한 축구에 대한 꿈이 있다.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는 축구는 이 친서민 이미지 때문에 지금 아주 전폭적인 지지 속에 잘 나가고 있는 거고 반대로 골프는 이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투쟁 영향으로 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시진핑 주석 때문에 울고 웃는 이 두 스포츠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른바 축구 외교를 통해 가지고 국제 사회에 새롭게 다가서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축구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그쵸. 운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독일이라든가 뭐 영국, 브라질 같이 축구 잘하는 나라에 가가지고는 나도 축구 좋아한다. 아, 예. 그렇게 해서 현지 국민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3가지의 중요한 화제가 있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축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동차, 3번째가 정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차범근 감독이 만약 독일 간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환영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독일 맞아요. 사람은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도 축구 좋아한다 하면서 현지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다가서고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축구를 좋아한다면 상당히 친서민 이미지를 그렇죠. 갖다가 맞아요. 만드는 데도 참 유리하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귀족 운동이라 하는 뭐 골프하고는 인연을 갖다 이번 기회에 딱 끊어버리면은 뭐 시진핑 주석이 골프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 칠 것 같아요 느끼면은. 그래서 그 이제 사실 중국의 축구하고 골프는 뭐 나란히 성적은 좋지 않은데요. 그 축구는 장기 청사진을 마련해서 이렇게 나가는 데 비해서 골프는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시진핑 주석의 사실 밤 뷔페 칼날이 마오타이주라든가 뭐 호화 음식점이라든가 네. 이런데 이제 이런 데를 쳤는데 이제 그 밤 뷔페의 칼날이 골프까지 왔다. 사정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축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원래 이 기자 협회에서 이 신문사별로 축구 대회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올해 경향신문이 축구 선수를 모집하지 못해서 기업 축구 대회 출전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했는데 아니 어떻게 예. 그런 일이 이게 아마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청사진 축구 양성 청사진을 사장실 직속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재밌고 알찬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 기자도 수고하셨어요.